10분간씩. 10분간씩. 아, 존나 그냥. 아유. 동작 그만! 소대장이라면 휴식간에 군장을 내려놓고 행군간에 발생한 환자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핸드폰부터 꺼내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또한 이렇게 병력이 쉬는 동안에 발을 도로 쪽으로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로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도로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휴식간의 흡연이나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통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핸드폰만 하는 경우가 없도록. 알겠나? 그리고 행군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 발바닥과 무릎이 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페디크루, 풋코어 인솔. 사람 발은 다른데 깔창은 하나? NO! 체형 분석과 족보 분석을 통한 맞춤 제작으로 신체 밸런스를 올바르게. 힘든 행군, 페디크루 깔창과 함께라면 천리 행군도 문제없다. 자, 주간 핫 언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 국정감사 때 멋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워딩이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 공유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군대의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바지 용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 거죠.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참전, 파병이라는 단어는 사실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맞으려면은 북한 군복을 입고 북한군의 국기를 달고 북한군으로서 북한이라는 국가로서 러시아와 함께 동맹으로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러시아 군복을 빌려 입고 위조된 여권을 만들고 러시아 쪽에 있는 소수민족, 러시아 쪽에 있는 민족의 그런 여권을 가지고 이 전쟁을 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김정은의 용돈벌이, 김정은의 외화벌이로 북한 인민들을 팔아넘긴 겁니다. 만약에 정말 파병이고 이게 전쟁의 참전이라면 그 나라 국기를 이용하겠죠. 이거는 참전도 아니고 그냥 용병으로 팔아먹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위장으로 팔아먹은 거죠. 김정은이라는 이 국가 원수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가 자신들의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팔아먹은 겁니다. 맞아요. 정확한 진단이 맞고 이거는 파병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용병이 맞다. 이건 올바른 표현이라고 난 본다. 국방부 장관께서. 자,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멋있어요. 좋은 내용인 거고 충분히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이 국방부나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이 군의 입장에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의 용병 팔아먹기는 상당히 호재입니다. 왜? 지금 처우 개선이나 군인에 대한 문제나 군기나 이런 거 쏙 들어갔죠? 지금 러시아 이거 얘기만으로도 지금 꽉꽉 채우면서 뭔가 군이 뭔가 하고 있다, 뭔가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군에서 은근히 호재예요. 이게 시선 돌리기도 좋고 뭔가 우리가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군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군 내부는 상당히 썩어 있죠. 많이 썩어 있고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은폐하고 숨기기 딱 좋죠. 대한민국 군대는 니들이 알바노 할 거고 지금 의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전역하고 그만두고 있는 추세인데 그거는 이제 좀 뒤로 밀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세력이나 이 뭔가 보수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김병주나 그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 보면서 역시 민주당은 안 돼 하면서 애국 보수 화이팅 하면서 역시 보수는 안 보지 하면서 안 보는 보수지 하면서 또 약간 이렇게 결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정권에서 이 이슈는 호재의 이슈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똥볼을 차고 있고 심지어 좌파 언론이나 그런 쓸데없는 언론에서는 진짜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이따 내가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이게 가짜 뉴스다.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것이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팍팍 우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있으면은 분명히 포로로 잡히고 분명히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북한이 애들이 참전한 게 나온다면 그때 가서도 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난 답답한 게 이 좌파 새끼들도 그렇고 이 흔한 이 좌파 언론이라고나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나중에 일본 오염수 그렇게 일본 오염수 지랄 연병하면서 뭐 금을 먹으면 중리 막 기형아가 생기니 했는데 이제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때 되니까 이제 일본 오염수는 확실히 이제 얘기도 안 나오죠. 그리고 옛날에 광우병 사태 보십시오.
광우병 신라면 가루에도 소고기 가루가 들어가지고 광우병 걸려서 사람이 막 이렇게 된다고 광우병 선동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애기 분유에도 속가루가 들어가고 막. 근데 미국에서는 맨날 그 소고기 먹는데 광우병도 안 나왔는데 그 MBC PD 수첩에서 광우병 막 헛소리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도 광우병도. 근데 그때 광우병 내가 그 소를 먹을 바에는 청산가리를 먹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놓고 민주당 쪽 그런 좌파 언론에 나와가지고 메인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구라쳤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 좀 보도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오염수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나중에 또 실제로 러시아 쪽에 북한군이 잡혔다. 그럼 그때 가서는 아몰랑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너무나 환장할 일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 좀 이따가 나오는데 북한이 러시아라는 표현을 안 한다. 로시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반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박충건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대북 확성기에 북한군 귀순을 요구해라. 대북 확성기를 방송해야 된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저번 방송에서 했어요. 지금 넘어오면 너희들 이만갑에 출연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거든요. 이거 박충건 씨 본 거 아니야? 내 거 방송? 내가 초창기 때부터 얘기했거든. 우크라이 젤렌스키랑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젤렌스키가 윤석열한테 야 니네 귀순하면 받아줘라. 그럼 윤석열이 내가 그래서 그 빨리 지금 탈북해야 이만갑에 나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탈북한 그 북한군 장교 해가지고 이만갑 출연하면 지금 나이스다. 언론에도 나오고 초창기 때 쫙 빨아제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거는 봅시다. 이제 한기호 의원의 핸드폰이 찍힌 거예요. 우리 기자들한테. 자, 기호 형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넵,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대책회의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한기호 찍힌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 자, 한기호 우크라이나 협조해서 북괴군을 폭격해라. 안보실장 문자가 해. 안보실장은 넵. 원시경은 붕짜자 붕짜 넵. 이런 거죠. 자, 한기호 국민의 의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거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메시지가 공개가 됐다. 자, 국방부는 두 사람 간 사적인 대화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의 의원들은 1초치 빠인 상황에서 전쟁의 소용돌이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은 631기고 안보실장은 37기고 국민의힘 국방장관을 지냈다. 자, 2대1리가 사진을 찍어 보도한 한기호 의원의 핸드폰을 화면을 보면 한 의원은 텔레그램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안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보냈다. 이에 신원식 실장은 넵, 잘 챙기겠습니다. 긴급대책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신원식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티키타카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건 둘의 사적인 대화고 두 분의 정부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거는 뭐 김용현 장관이 할 말이 아니죠. 김용현 장관이 말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대화한 건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둘이 대화한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서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가 뭐냐? 도대체 한기호 당신이 뭔데? 이게 봐봐, 이게 문제라는 거야. 봐봐, 육사는 평생 육사고 내 후배는 평생 후배야. 원씨가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야, 장관부터 대대장들까지 잘 들어. 야, 우리가 가난해서 육사 갔지 공부 잘해서 서울대 검사 새끼들한테 먹히면 되겠어? 자,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이거 아니 전역한 지가 언제고 군을 내려온 지가 언제고 근데 아직도 왜 이렇게 자신이 뭔데? 네가 뭔데? 장 실장한테 하라 말아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그것도 원시경은 예 선배님 중성 이게 봐봐, 이게 문제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육사 카르텔, 평생 저 육사 안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 평생 그 화랑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고 봐봐, 이게 문제가 뭐냐? 기호 형이 저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뭔데 당신이 후배한테 저렇게 하라 말아야. 당신은 의원이고 이분 사람은 실장이야. 물론 둘의 의견이고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인 거 알겠는데 아이 좋게, 야 정말 답답해.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어떠한 정보 라인의 이 보안에 중요한 거라면
봐봐, 기호 형은 벌써 해킹 당한 거야. 핸드폰 적한테 넘겨준 거야. 좌파 언론한테 저거 찍혔잖아. 저 형은 나중에 군대 가서도 우리의 중요한 정보를 적한테 흘릴 사람이라니까. 장군이 헛소리 해가지고 막 우리 적한테 위치 알려줄 사람이 얼마나 보안의식이 없으면, 아니면 그 핸드폰 사진 안 찍히게 하는 필름이라도 붙이든가, 아니면 안 보이게 가리면서 하든가. 참, 네, 나 봅니다. 그 찍힌 놈도 웃기고, 의원이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유,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거는 비난받아도 되고, 이거는 한기호 씨가 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면 상왕이야? 아니, 한기호가 상왕이냐고. 그러면 김용현 위에 신원식 있고 신원식 위에 한기호 있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이러한 진짜 이 카르텔,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 육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가안보를 육사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저렇게 자꾸 서로 이게 되잖아. 어떠한 영역에서도 벗어나서 스스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선배라는 이 인맥이 걸려 있잖아 자꾸. 아휴, 아무튼 저 평생 저 육사에 갇혀 사는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뭐 보안 관련되고 찍히는 건 지들이 찍혀놓고 왜 보안 감사는 하등 쓸모없는 하사딸이들하고 구급 군무원들한테 핸드폰 뺏고 지랄이야. 호흡훈련 갔다고 구급 군무원 딸이랑 왜 하사 딸이들 핸드폰 죄다 뺏어가면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잘 대놓고 찍혀가면서. 아무튼 기호형 정신 차리세요. 기호형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 군인 기호형 본인들 밑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꼰대 기호형을 다시 한번 역시 미우나 고우나 우리 기호형은 끊을 수 없는 꼰대다라는 내용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런 거를 자꾸 왜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가 뭔데 씨. 그거 알아서 하겠지. 정보사 보내든가, 정보사에서 요원을 국정원을 요원을 보내든가 알아서 하겠지. 씨. 야, 무슨 뭐 신원식 대위 출신이야? 야, 신원식 뭐 캡틴 김상호처럼 대위 출신이냐? 김용현 뭐 중위 학군 단교 출신 단기 장교 출신이야? 뭐 알려줘야 되냐? 알아서 하겠지. 이 사람들도 3스타까지 하고 나왔는데 뭔데 자꾸 자기가 하라 말아야. 아무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자꾸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 봐봐, 우파 쪽이라고 하는 이 보수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이거 자꾸 띄우고 싶은 거야, 이 이슈를. 왜? 북한이랑 대적하잖아. 북한이랑 대적하면서 이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민주당 쪽 애들을 바보 병신 취급하면서 평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 심리전을 본인들도 이용하는 거야,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야, 봐봐, 애초에 연락권을 보낼 걸 우리가 이걸 보안 사항인데 이걸 언론에 알려야 돼. 이미 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미 우린 다 지켜보고 있어. 우리 뭐 정보기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미 다 가 있고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걸 언론에 띄우고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해? 이런 건 보안 사항이지. 러시아가 앞으로 러시아가 야, 너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앞으로 니네랑 교류 안 하나? 러시아가 막 이래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냥 우리는 몰래 하는 게 맞아. 몰래 티 안 내고 언론에 나오지 않게 조용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참전한다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저 언론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옳지 않다. 몰래 지원해주고 몰래 다 보고 오면 되거든요. 아무튼 일부러 언론을 이용하는 기호형, 아무튼 하나회 죽지 않았습니다. 자, 성우회가 거의 우크라이나 가면은 그 휠체어 끌고 가야 돼서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병주 씨는 진짜, 자, 김병주는 진짜 이 사람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병주 형은. 김병주 씨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게 민주당인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김병준 씨는 진짜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장군이 맞나? 정말 어이가 없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들? 그 위치는 지금 저희가 뭐 워낙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제한됩니다. 용병 형태라고 하면은 그 러시아의 부대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편성돼서 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언론에 보면은 북한군 장군 3명, 장교 500명이 갔다라는 얘기도 언론에 흘러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까지 그 국정원 자료는 보니까 19,000명 간다고 했는데 그럼 이 인원들은 11군단 폭풍군단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 외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파병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이 근거들은 어떤 근거로 국정원은 얘기를 할까요? 출처를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살상 무기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단계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그 나토의 대표단을 보낸다고 했는데 나토에는 이미 우리 장교들이 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가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대표단 보낸다고 해요. 이미 3명 오래전부터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3명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이면 충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단계별 조치 중에
모니터링하는 반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실이에요? 제가 길을 의심하는데 무슨 모니터링 반을 단계별 조치 속에 우리 한국군 모니터링 반을 우크라이나로 보낸다고 단계별 조치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전투요원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어떤 우리가 전원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 김명주가 저걸 왜 물어보는 거야? 몇 명이 갔는지 그럼 정확히 왜 얘기하는 거야?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지금 일부러 약간 흘리잖아. 이거는 흘리고 있는 거거든요. 길을 의심하는데 무슨 모니터링 반을 단계별 조치 속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단계별 조치 한번.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대표단 보낸다. 이미 오래전부터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을 그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파병입니다. 저는 팀이든 모니터링이든 이것은 명확히 파병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법적인 거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국민적 여론도 우리가 전쟁터에 왜 가냐라는 얘기 나올 거고 파병이라는 뜻은 마치 전쟁터에 우리 군을 내보내는 그런 느낌인 거기 때문에 저런 단어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우리 군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조용히 보내야 되는 거 정보자산으로 소리 소문 없이 우리가 국가 기밀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대놓고 저렇게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식이나 돼가지고 차라리 뭐 비공개 자리였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 이거를 그다음에 지금 각종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데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우크라이나발 정보들이 넘치고 여기에 우리 국정원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하는 나라니까 절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되게 정보를 지금 가짜 뉴스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 뭐 가짜뉴스 보낼 수도 있지. 자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서.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치수, 군복 치수 이런 것들이 근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디 자료입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서 분석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미국 CNN 자료라고 하는데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저렇게 했고요. 일본 ANN도 했는데 두 개 똑같은 건데 한 장이고 두 장이에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파일을 그냥 한 겁니다. 가짜 뉴스죠. 이런 것도 분석을 하는 어떻게 이런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발 여러 가지가 너무 과장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국방부는 좀 신중한 다음 쪽 보세요. 신중한 입장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17일 날 우리 차관은 민간인 지원 가능성을 보고 추적 중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국정원은 좌파 언론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딴 데 언론에서 본 건데 이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는 로시아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식 모자 크기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야 그러면 이거 파일을 만들 때 이거 파일 만든 사람이 북한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 사람이 만들겠지. 야 구글에 북한말 번역기가 있어? 그럼 러시아 애들은 번역을 뭘로 하겠어? 한국어로 하겠지. 그럼 러시아라고 나오겠지. 북한말 조선말이 번역기가 있냐고. 구글에 얘네들이 뭘로 검색하겠냐? 한글로 번역하겠지. 얘네들은 코리아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이거는 따질 게 안 돼. 지능이 부족한 거야. 북한말 조선말이 없잖아. 번역기에 구글에 있어? 구글에 있냐고. 다른 좌파 언론에서 그 얘기했어요. 북한은 러시아라고 표기하지 않고 로시아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뉴스다. 아니 그럼 러시아 애들이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북한 애들이 넘어올 때 뭐 이거 종이를 만들어 왔겠어? 러시아 참모들이 만들었겠지. 그럼 러시아 참모들이 번역을 해 돌렸을 거 아니야. 한글을 모르니까. 그러면 번역기 돌리면 코리아로 하겠지. 얘들이 뭐 노스 코리아가 있냐고 번역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지. 그 북한 애들 이거 보고 저희 고조 러시아가 아니고 로시아입니다. 이렇게 하겠어? 그냥 하겠지? 자, 아무튼 좀 전쟁 상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트위터나 그런 SNS에서 나온 거예요. 저 영상의 출처는 사실 국정원도 찍은 것도 아니고 사실 국정원이나 저것도 그냥 믿을 게 안 돼. 근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로 왔다고 주장하는 영상이다라고 언론에 썼고 근데 그게 가짜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출처가 분명한 건 맞아요. 완벽한 팩트가 아닌지 진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관련해서 전쟁 상황이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올리는 그런 계정에서 올라온 건 맞아. 근데 이거를 무조건 가짜 뉴스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다 말에 어폐가 있죠. 근데 아무튼 결론 정보라는 거는 수많은 정보를 일단 받아는 들이고 그거를 첩보 같은 거 첩보는 다 걸러내고 그걸 정보로 만드는 것이 확인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도 사실 저런 정보에 매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북한이 나중에 진짜로 파병한 게 사실이 되면 지금부터 김병준 다 책임지는 겁니까? 작년에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방문 치료를 했었죠. 네. 그때 우크라이나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작년에요? 무슨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다 할까요? 사직생 정신으로 연합해서 싸우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말씀. 그 얘기는 러시아를 확대국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포탄 155mm 50여만 발 우회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어디가 있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이렇게 지원한 큰 안보 위기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안보 위기를 초래한 거는 1차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진 것이 1차적인 거고요. 2차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 우회 지원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대형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 근데 일단은 윤석열 정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거기서 섣불리 이렇게 섣부른 발언하는 거 그런 거는 잘못된 게 맞다고 보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안 했다고 해서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했을까? 아니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빨아주고 돈 주고 막 압록강 가서 호호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막 존경하는 북한 주민 여러분 하면서 막 북한 가서 막 연설도 했던 문재인 때는 뭐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뭐 제대로 대우를 해줬나? 뭐 소대가리라고 얘기하고 뭐 건물도 폭파시키고 아니 북한은 이게 안 된다니까. 아니, 문재인이었어도 지금 파병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었어도 파병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권 탓으로 본다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윤석열 막 지랄 맞고 병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억까다. 아무튼 김병주 이 사람은 진짜 조금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떠한 계기가 됐을까? 나름 내가 알기로는 그 연합 부사령관 하면서 참 좋은 장관, 좋은 대장 이라는 우리가 이미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김병주 씨가 저렇게 변했을까? 참 정치라는 것이 무섭다. 사탄 들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무튼 진짜 너무 심각한 억압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언론입니다. 자, 군 생활관에서 SNS 방송한 남성 논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보이는 남성이 생활관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순간 우리 애들이 나 없을 때 뭐 라이브 찍었나?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난 순간 판단을 한 거 저거 혹시 우리 출연자들이 나 없을 때 라이브 한 거 아니야 내 스튜디오에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아니야. 왜? 자, 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방탄이 자 신형 방탄이고요. 여기 벽 뒤에 보시면 이 벽이 제 공병이잖아요. 이 벽이 가벽이에요 가벽. 이 벽 보이시죠? 이게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이게 가벽처럼 약간 뭐랄까요? 벽은 벽인데 가벽이에요 가벽. 약간 철로 된 가벽. 아무튼 이게 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저게. 여러분들 나무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GOP나 GP 쪽에 그 판넬 같은 거예요 판넬. 이거 새로 나온 이불입니다. 이거는 군부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없어요. 모포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모자가 중요해요. 모자가 병사 모자가 아니에요. 병사 모자는 가운데 찍찍이가 있잖아요. 이거 간부 모자예요 간부 모자. 세트장 아닙니다 이거. 현역 병력 맞아. 병사들 모자는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요. 계급장을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간부들 모자는 이렇게 계급장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현역이 맞아요. 그리고 후보생들한테는 저런 게 보급이 아직 안 됐기 친형 방탄 저런 게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현역 부대가 맞다. 현역 부대가 모자가 신형이잖아요 신형. 간부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볼 때는. 저건 병사가 아니다. 싸제로 샀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거 이게 단순히 싸제로 사서 했다. 글쎄요. 벨크로 칼로 때려지지 않습니다. 벨크로가 판매하는 거예요. 병사들은 이걸 사는데 저거는 이거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벨크로 안 떨어져요. 오버로크. 이거 간부라고 봐요. 간부. 저 모자는 간부 모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간물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간부 연구실이나 간부들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임시로 쓰는 그런 곳이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병사들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간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 없는 간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군부대가 확실치가 않아서 못 찾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오케이 했는데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 군기 빠진 내무반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때 당시 전방에 하사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어요. 결국 실제로 이것이 이제 MBC 메인 뉴스 나와서 제가 방송 영상 만들었던 거 옛날에. 그래가지고 여기 또 그 다음에 북 포격 도발에 육군 공군 간부가 일베에다가 우리 부대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하고 지금 우리 부대 어떻게 하고 있다 보안 사항을 일베에다 올리고 인증하면서. 그다음에 또 미하기 임무제 떴을 때 해병대 중위가 전술 체계망 찍어 올리고 북무인기 추정 비행체 발견했다고 또 일베에다 올리고 최전방 소속에 있는 하사가 북한군 도발 있으니까 대기해라 또 찍어서 올리고. 아무튼 옛날에도 있었다. 2015년 기사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28사단의 북계군이 포탄을 쐈다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일베에다가 올리는 현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관심종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또 이런 사례교육이 있어야겠죠. 캡틴 경호 영상에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에요. 또 이렇게 이 실제인데 현역 군인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의방송을 했습니다. 하사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방에서 방송하면서 철구에 빙의돼가지고
비비탄총 맞으면서 비비탄총 맞고 철가방 맞으면서 이렇게 철가방 맞으면서 별풍선 구걸했던 현금성 아이템 14만원어치 별풍선을 받았답니다. 5만원 5분 동안.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해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부사관이 실제로 아프리카 TV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실제 내무반에서 이렇게 영상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군대가 무너졌다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냥 일부 저 사람의 문제인 거지 우리 군의 전체적인 핸드폰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과거에는 병사들이 핸드폰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전부 다 간부들이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병사 핸드폰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또 댓글에다가 요즘 핸드폰 쓰니까 캠프지 그게 뭐 군대냐 병사들 핸드폰 뺏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간부가 그랬고 5년 전 10년 전에도 다 간부들이 찍어서 일베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리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병사들도 이렇게 근무 중에 탄약고 근무 중에 치킨 시켜서 먹고 있는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야 내가 전역하기 전에 우리 후임들 근무소 때 치킨 사줬다 하면서 인증샷 찍어가지고 술자리 인증샷 촬영했다고 또 올리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 거지 군인 핸드폰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실제로 있던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